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고 그리고 진격의 변호사들의 우리 이하상 변호사 참 잘 싸우는데요. 이번에 결국 구금이 됐습니다. 저번에 이신관에 의해서 감치 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2달 반 만에 감치 집행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가 구금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인데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변호하는 이 김용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같이 나가준 겁니다. 변호인으로서. 그랬는데 이제 증인은 사실은 변호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일 때 이제 변호인이고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꼭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한덕수 재판에 가서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나가준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제 동석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신관이가 나가라 한 거예요. 자격이 없다, 나가라. 그랬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항의하다가 재판부에 소위 개긴다고 해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에 또 유튜브에서 법정을 못 얻겠다, 판사를 또 욕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지금 고발을 법원 행정처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꼭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도 법원도 그렇습니다.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또 변호인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판사를 존중하지만 판사들도 또 변호인을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이진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감정적 충돌 같은 것도 일어난 것이고 그런데 굳이 또 감치를 한 겁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우의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김용현 장관이 또 여러 가지 지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의계 공무집행 방해 또 이걸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호인으로 나가가지고 변호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감치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내고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하상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재판 다 끝나고 나서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내고 나서 대기하고 있던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와서 이하상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지게 된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이진관 판사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의원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갔는데 이때 이제 동석을 갖다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진관 판사가 불허를 한 거예요. 불허를 하고 퇴정 명령을 한 거야. 나가라.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응했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교정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죠. 그 당시는. 그래서 집행정지로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하상 변호사 쪽에서 감치 이 결정에 대해서 항고도 했습니다. 근데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의원 변호사는 그 이후에 또 5일 감치가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다른 건으로 말이죠.
지금 이하상 변호사는 감치 15일, 그리고 권의연 변호사는 감치 20일이 되는 거죠. 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똑같습니다. 구치소에 가가지고 감방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짧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감치라는 게 뭐냐면 법정에서 뭐 소란을 피우거나 소동을 피우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그 소란 뭐 또 소동 내지는 뭐 그런 거 하면은 감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과연 그걸 소란 소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퇴정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항의를 하는, 그래서 그걸 들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봐 주고 조목조목 얘기해서 퇴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치 명령을 하고 또 이를 집행했다는 거는 뭔가 변호사들의 이 변호권을 갖다가 침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되면요, 어느 대한 변호사에서 변호사회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를 삼기는커녕 이게 법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이하상의를 갖다가 징계하라 이렇게 적발하장으로 말이죠. 그럼 대한변호사협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로부터 회비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이익단체거든요. 물론 공익적인 그런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입니다. 그럼 회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좀 찜찜하게 감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온 그런 어떤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하상 변호사가 용감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변호하는 거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아주 씩씩하게 특검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변호를 해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정말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내란이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특검에 완전히 애압당해가지고 변호사들이 변호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하상 변호사는 할 말 다 해가면서 그야말로 특검과 1대1로 완전히 또 싸워가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그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씩씩한 변호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갈 때 그런 때는 안 따라 나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거기에 갔던 건데, 미리 이제 그 판사로부터 양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이진관이가 나가라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거기 있다 그래서 안 될 건 없거든요. 근데 그 나가라 했는데 황당하잖아요.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머뭇거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막아버리고 바로 감치 명령을 때린 거죠. 그래, 이거는 감치권을 갖다가 남용한 게 아니냐. 아무리 판사를 하더라도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관에 대해서도 이하상 변호사 쪽에서 아마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뭐 그 직권남용 이런 걸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과연 경찰에서 제대로 저 판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하상 변호사도 만만치 않거든요. 권의원 변호사도 만만치 않고 또 같이 활동하게 된 유승수 변호사도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감치 뭐 15일 저런 거 말이죠. 전혀 굴하지 않고 갔다 와가지고 또 씩씩하게 또 이진관하고 또 그렇게 대결을 할 걸로 봅니다. 이진관 판사 저번에 여러분 봤다시피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한덕수 그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15년 구형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개무시해버리고 23년을 때린 사람이 바로 그 이진관 아닙니까? 그 이진관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감치가 된 건데, 오히려 아마 이하상 변호사는 그 감치된 게 이제 훈장처럼 말이죠. 오히려 나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아마 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강신업 TV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